일본에서 C19 감염증 백신 접종이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백신을 맞는 거대 프로젝트의 성패가 일본 국민들에게 관심거리이겠지만 백신 접종 시스템 개발 현장에서는 일본의 낙후된 디지털 체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의 디지털 체계가 낙후되었다는 것은 C19 감염증 사태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도 매년 약 5조 6천억 원씩을 들여 디지털 정부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연초부터 총리 관저와 후생 노동성 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작년 7월부터 백신 접종 시스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부실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에 총리 관저는 격노했고 이 때문에 관저 주도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며 고노다로가 백신 담당상으로 급하게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후생 노동성의 시스템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온 시스템에 더해져 총리관저 주도로 만든 새로운 시스템까지 더해지면 현장의 업무가 증가해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리관저가 화를 내는 것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후생 노동성이 개발한 시스템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후생 노동성이 개발한 것은 백신 접종 원활화 시스템인 VCS입니다. 명칭만 놓고 보면 VCS는 백신 관리부터 감염증 대책까지 폭넓게 대응하는 시스템인 것처럼 상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백신을 각 지자체에 옮기는 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제약사로부터 일괄적으로 사들여 자국민에게 공급하는 백신을 각 지자체에 원활히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VCS에는 이 외에 다른 기능은 없었습니다. 백신은 1인당 2회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접종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후생 노동성은 이 관리를 지자체의 통째로 넘겼고 VCS에는 그 기능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한정적인 기능이 혼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일본 후생 노동성은 VCS의 설명과 함께 예방접종 대장 시스템을 이용한 백신 접종 기록 관리를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기존의 예방접종과 같이 지자체가 접종을 담당하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방접종 대장에 백신 접종 여부를 기록하면 이후 접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은 일본 정부가 부담했지만 지자체 측은 작업에 대한 부담 증가를 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본 지자체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긴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기록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도 종이여서 한 달에 한 번 수거한 종이를 업체에 맡겨 입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백신 접종 관련 데이터를 기다리며 집계하는데 무려 2-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속도가 이보다 빨라진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종이를 전달하는 방법을 빠르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접종 관리를 종이에 작성 후 보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가 1차 접종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해버리면 알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총리 관저는 시스템 개선을 후생 노동성에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것은 할 수 없다였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을 준비할 당시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희망자에게 원활하고 안전한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백신을 몇 차례 접종했는지, 이때 부작용이 있었는지, 또한 국민 몇 %가 접종했으며 그로 인해 어느 정도의 집단 면역이 생겼는지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감염증 대책이나 경제활동 재개 시점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본 정부에겐 단지 꿈과 같은 일이었나 봅니다. 일본의 낙후된 디지털화는 감염 대책이 시작된 초기부터 지적되고 있었지만 대책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일본에서 경시되고 있었던 것은 PCR 검사를 늘리는 것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에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감염 대책이 실시된 결과 일본인만이 가지고 있다는 팩터 X를 주장하며 감염 대책에 대해 열등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 관리 시스템 개발을 2013년에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인 미라보의 수의 계약으로 맡겼습니다. 경험이 많은 기업들이 아닌 벤처 기업이 선정된 것인데 여기에는 히라이 디지털 개혁 담당상이나 고노 백신 담당상이 후생 노동성이나 대기업의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불신이라기보다는 신생 기업이 뒷돈을 마련하는데 유리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감염증 대책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시스템에 56억엔 넘게 투입했습니다. 그 중에는 개발 후 4개월 넘게 사용하지 못했던 접촉 확인 앱인 코코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IT 예산으로 연간 5천억엔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한 프로그램이 엉망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총무성은 2015년에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약 19억엔 들여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기가 불편했고 어느 부처에서도 도입하려고 하지 않아서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러한 일들이 부처나 정부 관계단체에서 시스템 8건 약 31억엔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허술하게 개발한 일본은 개발비 이상의 부담을 자국민에게 강요했습니다. 문제는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도 않는 시스템에 유지 보수를 이유로 비용을 오랜 세월에 걸쳐 지불하고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일본 정부의 IT 예산은 2016년도에만 5,354억엔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75%인 4,001억엔이 운영 등 경비, 즉 항상 지불해야 하는 유지 보수 비용이었습니다. 총리 관저가 후생 노동성을 질타하며 시스템 개발을 빼앗아온 것도 이 때문이 아닐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V-시스는 작년에 계약 베이스로 약 24억엔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수주한 곳은 관공서의 굵은 연줄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NEC라고 하는 기업이었고 거기에는 노무라 종합연구소도 붙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정부의 거대 시스템을 수주해온 기업이라고 하면 NTT, NEC, 히타치 제작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초부터 일본 정부나 지자체의 기관 시스템을 수주해온 일본 기업들은 자국 기업을 육성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 아래 외국 회사들과의 경쟁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뿌리 깊게 자리잡은 하청 방식과 보이지 않는 비리들은 일본이 전자정부로 향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일본은 시스템 개발을 허술하게 한 것 때문에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화이자 백신 한 병으로 6회를 접종할 수 있는 특수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백신 접종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토부 우지시 소재 우지토 쿠슈카이 병원은 당뇨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슐린용 주사기를 쓰면 화이자 백신 한 병으로 7회 접종이 가능하다고 지난 8월 3일에 발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인슐린용 주사기의 경우 내부에 약재가 거의 남지 않아 7회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사기는 통상 피하 주사에 사용되므로 근육 주사에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면 바늘 길이가 절반 정도입니다. 반면 C19 감염증 백신은 근육 주사로 투여합니다. 병원 측은 일본인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인보다 피하 지방이 얇아 인슐린용 주사기로 근육 주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병원은 초음파 검사로 피하 지방의 두께를 확인한 후 직원에 대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한 병으로 7회 접종하는 구상에 관해 후생 노동성 담당자는 현 시점에서는 조사 중이라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이에 화이자 측은 첨부 문서에 6회 접종 가능하다라고 밝힌 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국민을 위한 시스템도 엉망으로 만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